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작업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가 만든 완벽한 스킬들을, 제작한 스킬들을 조합하고 활용을 해서 만드는 스킬 활용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그 스킬 안에서 만들었던 재질을 조합하고 꾸며서 재활용하는 리소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스킬 활용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서 멋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스킬을 그동안에 되새겨 보면 이렇게 마법사가 쏘는 3발짜리의 발사체, 그리고 검사가 쓰는 기본 검기, 그리고 죽음, 소멸되는 죽음, 그리고 바닥으로 찍는 광역 공격 스킬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갖는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4개의 스킬 소스가 주어졌어요. 이거를 우리가 레이아웃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자, 이거는 공격 스킬, 이것도 공격 스킬, 이거는 소멸되는 내용, 자, 이것도 공격 스킬이죠. 지금 공격에 대한 스킬이 3개가 있고 소멸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마리 캐릭터, 마법사와 검사가 싸우는 내용을 꾸며보도록 하죠. 그러면 검사는 근접해서 하는 스킬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검기에 대한 근접 스킬. 그리고 마법사는 장거리 스킬을 만들어냈죠. 발사체니까. 그래서 마법사가 먼저 장거리 스킬로 발사체로 검사를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검사는 날라온 새들을 검으로 쳐내고, 그 다음에 마법사한테 돌격을 해야겠죠. 얘는 금적 캐릭터니까 돌격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죠. 검기를 휘두르는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면서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 형태, 나가서 마법사를 공격하려고 휘두를 때 마법사는 다가오는, 이렇게 검사가 다가왔을 때 다가오는 검사를 광역 공격으로 히트시켜서 이렇게 검사를 소멸시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공격과 소멸 스킬들을 조합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래서 연습장이나 포토샵이던 낙서를 하던 이 스토리텔링의 흐름을 글로 써도 되고요. 그림으로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많이 구성을 해보세요. 자, 방금 얘기했던 건 제가 한번 구성을 해본 아이디어고요. 그 구성대로 실제로 꾸미는 방법을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3마리의 발사체로 공격을 하는 법사죠. 마법사. 그걸 우리가 SQ_BirdPRG02번에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이 시퀀서를 열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저는 VFX_DES를 열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자, 컨텐츠 브라우저 VFX 폴더, VFX 폴더에 우리가 만든 시퀀서들이 있는데, 여기서 버드 PRJ 시퀀서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를 합니다. 플리케이트. 그 다음에 얘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101번. 이름을 포트폴리오로 할게요.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 스킬 01번 더블 클릭해서 열고요. 처음에 기획한 내용이 마법사가 쓴 발사체들이 검사를 공격하는 게 시작점이었죠. 여기서 필요한 검사를 데리고 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 가서 캐릭터, 광 플레이어 캐릭터를 가져옵니다. 여기서는 스켈레탈 메쉬를 가져와야겠죠. 광 플레이어 캐릭터, 스켈레탈 메쉬. 여기에 여러 가지 스켈레탈 메쉬가 있어요. 원하시는 걸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광 GDC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레벨에다가 몬스터 근처에다 놓겠습니다. 놓고요. 그리고 몬스터를 디테일을 확인해서 트랜스폼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730 정도의 X축으로 밀려 있죠. 그리고 얘를 지웁니다. 얘를 0점으로 놓고 730 정도의 위치로 밀고 전방을 바라볼 수 있게 Z축을 90도로 돌려줍니다. 됐죠? 지울 때는 반드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워도 이게 미니언이 남아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Delete and Keep State를 선택을 해줘야 완벽하게 지워집니다. 자, 여기에 올린 광 플레이어 캐릭터를 드래그해서 시퀀스에 올려줘야겠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Convert to Spawnable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피규어 모드로 서 있으면 안 되고 움직여야겠죠? 애니메이션을 넣어줍니다. 아이들을 넣어주고 0프레임에 맞춰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발사체가 오는 걸 봤으니까 발사체가 오는 거를 건기로 이제 튕겨놔야겠죠? 자, 발사체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100프레임 넘어서요. 100프레임 넘어서 중간을 넘어서 이제 올 때, 이때쯤에 이제 넣어줘야겠죠? 한 115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넣어줍니다. 애니메이션. 여기서는 플러스 애니메이션 눌러서 ATT, 어택을 검색을 하고 여기서는 B를 넣습니다. 프라이머리 어택 B 슬로우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션도 이상하고요. 얘를 아이들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당 타임라인 바에서 트랙을 한번 끊어줘 볼게요. 자, 에디트에서 트림 셀렉션 라이트. 그러면 요 타이밍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맨 처음에 날라오는 발사체가 어떤 건지 봐야죠. 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를 어떻게 없앨 건지를 레이아웃을 짜야 되는데, 첫 번째로 지금 이게 하나, 둘, 세 번째의 발사체들이 어떻게 나갈 건지, 얘가 이제 검기가 빠르게 휘둘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3타를 휘둘러서 얘네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얘는 1타,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1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둘러서 없애고 2타째는 이렇게 휘둘려서 두 개 다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한 타에 다 없애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2타로 하겠습니다. 2타로 하려면 일단 먼저 여기에 걸맞는 각도와 애니메이션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처음에 날아오는 거는, 자, 그래프를 보면 동선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형태예요. 그렇죠? 가운데로 오기 때문에 어디로 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는 거,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쳤는데 두 번째 오는 게 얘가 먼저 오잖아요. 그렇죠? 얘가 먼저 오면 이렇게 쳐내서는 어울리지가 않죠. 이렇게 쳐내야겠죠. 이렇게 쳐내야 얘가 먼저 맞고 그 다음에 온 애가 맞아 딱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얘의 키를 바꿔서 검기에 어울리게, 검의 동선에 어울리게 맞게 해주면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 애니메이션을 넣어줬는데 이 애니메이션 자체도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프로퍼티에서 애니메이션을 따라 들어가서 이 방향에 맞는 이 옆에서 봤을 때, 자, 밑에서 위로 좀 퍼올리는 형태, 얘가 B가 되죠. 그리고 A는 어떤 형태냐면 얘도 밑에서 위로 퍼올리는 형태가 되네요. 그렇죠? 밑에서 위로 퍼올리는 형태. B도 크게 볼게요. 반대쪽에서 위로 퍼올리는 형태. C는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는 형태. D는 자, 옆으로 이렇게 베어버리는 형태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B가 됐던 A가 됐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밑에서 위로 쳐 올리는 형태. 잘 보이는 각도는 얘가 될 거니까 A로 넣겠습니다. B도 같은 형태지만 범위 더 잘 보이는 형태로 이 A로 처음을 꾸며주고 두 번째 타격은 어택 D를 넣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타격을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바꿀 때는요. 프로퍼티에 들어가서 애니메이션에서 직접 이 컴보 박스를 눌러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어택 A 슬로우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요. 위쪽으로 쳐 올리죠. 처음에. 타이밍이 좀 더 빨라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액션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얘를 이제 겹치는 거죠. 아이들을 살짝 겹칠게요. 올 때쯤, 요때쯤에 이제 휘두르는데, 그쵸? 먼저 이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타이밍의 시작점을 조금 잘라줍니다. 자, 확대한 다음에 한 4프레임 정도를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면 잘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올려치는 거. 이 부분을 앞으로 다시 당기고 아이들 부분을 그만큼 좀 늘려주겠습니다. 뒤쪽으로. 블렌딩 되게 넣어주고 다시 겹칩니다. 이렇게. 자, 이 블렌딩 돼서 디졸브 되는 구간 있죠? 요거를 이렇게 늘렸다가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앞으로 가죠? 이게 블렌딩이 너무 심하게 되면 이렇게 동작이 생략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아주 얇게 블렌딩 되게. 동작이 훼손이 없게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쵸? 사이드에서도 한번 보고. 자, 1프레임 정도 앞으로 당겨야겠네요. 자, 네.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딱 맞으면 되겠죠? 딱 요때쯤에. 자, 이 발사체가 요 건기에 걸쳐서 히트 됐을 때, 지금 요 프레임에 히트도 터져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히트, 이후에 터지는 히트가 있어요. 2번이네요. 히트 2-02번 키우고 위치 정보를 바꿔줘야겠죠? 자, 여기서 히트가 딱 터지는데 그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요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레임이 119프레임이죠. 프로퍼티 가서 정확하게 움직이려면 프로퍼티의 타임에서 똑같이 프레임
수치를 넣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치를 뒤쪽으로 당겨야겠죠. 그죠? 위치를 뒤쪽으로 당겨야 됩니다. 발사체가 아니라 히트를 뒤쪽으로 좀 당깁니다. 몇 프레임 당겨 놓고 한 이 정도 거리 당겨 놓고 로케이션에 키값을 주는 거죠. 여기서 터지게. 자, 그리고 이 발사체의 종착지도 마지막 위치도 바꿔주는 게 좋겠죠. 로케이션에서 위치가 히트 타이밍에서 딱 겹쳐지게 로컬 쪽으로 움직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위에서 볼게요. 처음 날아오는 히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아오는 히트. 여기네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먼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줄여서. 자, 히트 된 이후에 바로 다음 애니메이션이 바로 나와야 되거든요. 뒤에 지금 트랙이 길잖아요. 바로 여기다가 플러스 애니메이션 ATT 어택 D였죠. D를 꺼내다가 일단 얘는 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생성되는 이 나야가라도 지워야겠네요. 기존에 더스크 밀리 데스가 있었는데 얘도 지워주고요. 다시 지울 때는 오른쪽 버튼 delete and keep state 네 눌러야 됩니다. 크래시가 났네요. 자, 하다 보면 크래시가 종종 날 수 있습니다. 언리얼 5는. 자, 언리얼 5로 따라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언리얼 4로 하시면 돼요. 루멘의 효과만 없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래시가 나면 오토세이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세이브가 안 돼 있어요. 마지막에 항상 세이브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아무래도 이 언리얼 5를 하다 보면 하루에 10번 이상 크래시가 나기 때문에 좋은 컴퓨터에서도 꼭 사양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엔진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이 있어요. 다시 지우지 않았던 거 다시 크래시 때문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delete and keep save state로 지우고 애니메이션 다시 추가를 해볼게요. 자,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이번엔 어택 D를 넣어줍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 휘두르는 그 형태가 굉장히 짧거든요. 플레이해보면 굉장히 짧아요. 사전 동작을 좀 미리 부드럽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다시 당겨서 앞쪽을 다시 열어줄게요. 열어주고 다시 합칠게요. 그 다음에 뒷부분을 자릅니다. 검을 다 올렸을 때 이후 프레임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정점에 다 올렸을 때 한 3, 4프레임 뒤로 남기고 나머지는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잘라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드래그를 해서 끝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죠. 자, 올린 다음에 몇 프레임 조금만 더 당겨줄까요? 네. 남겨주고, 그리고 뒤에. 어택 뒤. 어택 뒤도, 앞에 동작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잘라줘요. 잘라준 다음에, 위로 올린 다음에, 한 이 정도 겹쳐주는 거죠.
바로 이어지게. 지금 그 기존에 했던 죽음, 나야가라가 남아있는데, 몬스터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delete and keep state를 해서 저장을 꼭 해줍니다. 그쵸? 다시 1번, 먼저 날아오는 녀석. 지금, 버드 PRG 히트 02-02로 되는데, 이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얘가 처음에 날아오잖아요. 그쵸? 처음엔 날아오니까, 얘를 히트 알아보기 좀 다른 거랑 겹치지 않게 지금 히트 1번이 없거든요. 없어요. 넘버링이. 그래서 다시 얘가 히트 1번으로 바꿔주고요. 히트 1번. 그리고 날아오는 녀석도 얘가 이제 발사체고요. 1번으로 바꿔줍니다. 얘는 여기서 터지는 히트 이펙트. 그쵸? 날아가는 게 끝까지도 갈 필요가 없이 이 위치 지점 맞춰야겠죠? 발사체도. 발사체의 위치 지점을 찾아 들어가서 자, 얘를 로케이션이요. 로테이션은 지울 필요가 없고요. 로케이션만 지우고 지우면 안 되겠네요. 컨트롤 Z 땡긴 다음에 이쪽으로 땡긴 다음에 키 버튼을 줍니다. 주면 완전 날아가니까 실수입니다. 자, 근데 얘가 좀 앞으로 땡겨야겠죠. 히트가 먼저 터지고 있으니까 이때쯤에는 미리 와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앞으로 좀 당겨줍니다. 2프레임 정도. 네, 이때 터져야 되니까 맞죠? 그리고 사라지고. 그리고 발사체가 이 정점에 왔을 때 바로 사라져야 되니까 FX 시스템에서 줬던 액티베이트 그리고 디액티베이트 하는 부분 이 키도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여기다가 딱 맞춰줘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드래그해서 보면은 딱 맞죠? 딱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해줬잖아요. 이 작업을 해준 거는 지금 얘는 끝났어요. 작업을 해준 거는 뒤에 작업에서 중첩돼서 보여주면 헷갈리기 때문에 안 보이게 할게요. 안 보이게. 이 이유에 안 보이게 하려면 여기 지금 선택된 컨텐츠가 앞에 보면 이렇게 눈 표시가 있어요. 비지빌리티. 이거를 눈 표시를 누르면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숨겨져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단지 이 하이드를 할 때는요. 이 스폰의 키가 스폰이 된 이유, 그러니까 이전에 스폰이 안 된 타이밍에서는 하이드가 안 되니까 그거를 명심하고 그 키 이후에 스폰이 되었을 때만 이게 하이드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하셔야 돼요. 됐어요. 얘는 하이드 했고요. 자, 얘도 지금 히트도 이 이후에 이렇게 눈을 감겨줘야 사라진다는 거. 근데 이 앞으로 다시 가면요. 다시 나와요. 그쵸? 왜 그러냐면 이 이후로 다시 앞키로 갔을 때 얘는 스폰이 안 됐을 때 다시 여기서 스폰을 한번 하게 하니까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 만약에 아예 안 보고 싶다 싶으면 이 스폰의 키를 일단 꺼줍니다. 나중에 키는 거예요. 굉장히 헷갈려요. 세 개가 겹쳐 있으면 이렇게 일단 안 보이게 한 다음에요. 두 번째 타격을 시작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타격 위에서 좀 볼게요. 자, 위에서 보면은 두 번째 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밍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발사체가 더 빨리 들어오죠. 맞아버리죠. 그렇죠? 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조금 더 빡세게 어택 A와 어택 D의 블렌딩을 줄여주는 거죠. 블렌딩 구간을 이게 블렌딩 구간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많이 팍 줄이고 얘도 살짝 앞으로 좀 당겨주는 거죠.
탁, 탁 바로 때릴 수 있게. 자, 아무래도 인간이라 시전 동작에 시간이 걸리잖아요. 굉장히 빨라요, 지금 보면. 이 부분을 잘 보기 위해서 시작과 끝부분을 구간 설정을 하겠습니다. 탁탁. 거의 뭐 바로 휘두르는 거죠, 이 정도면. 네. 자, 만화적 표현으로 1프레임에 뭐 바로 휘두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부드럽게 어느 정도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네. 이 정도 타이밍. 이 정도 타이밍에 서로 양보를 해주는 거죠. 얘를 이제 만졌으니까 발사체의 위치도 조금 뒤로 밀어주는 거죠. 로케이션. 이 위치인데, 사실,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 위치가 돼야겠죠. 그쵸? 이 정도에서 터져야겠죠. 이 정도에서. 얘가 이렇게 가니까 범기가 닿는 부분에서 터져야겠죠. 자, 얘를 뒤쪽으로 좀 당겨줍니다. 지금 얘는 ns 언더바 버드 prj 02번 언더바 01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그냥 02번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름 바꾸고 그리고 이 타이밍에 터져야 되니까 그렇죠? 이 타이밍에 터져야 되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시고 키값을 줍니다. X축만 줬네요. 다시 X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축을 주는 게 아니라 로케이션 전체를 키를 줘야 돼요. 다시 자, 뒤쪽으로 좀 당긴 다음에 여기서 터져야 되니까 전체 키값을 줍니다. 전체 키값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그러면 키값이 지금 두 개가 생겼는데 그리고 이 디액티브도 뒤쪽으로 좀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로케이션의 키값을 앞에 걸 지울게요. 뒤에 걸 만진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터지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이 발사체가 날아오는 운동 형태가 점점 느려져요. 그렇죠?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죠? 자,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 부분인데 지금 딱 타임라인이 서 있는 이 부분 트랜스폼에서 로케이션 이렇게 딱 선택을 해서 위치 정보만 보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래프가 완만하게 굽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핍니다. 자, 여기 오는 거는 완만하게 오지만 딱 떨어지게 라인이 딱 떨어지게 일자가 되게 넣어줍니다. 라인이 펴지게 휘둘러서 딱 이때까지 왔죠. 131프레임에 딱 맞는 거예요. 다시 시퀀서 트랙으로 돌아가서 이제 히트를 설정해 줘야겠죠. 히트를 선택합니다. 이게 두 번째 히트예요. 얘 이름도 바꿔줘야겠죠. 이름도 2번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도 뒤쪽으로 좀 당겨줘야겠죠. 트랜스폼의 로케이션 여기는 위치 정보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터지면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한번 배치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키값을 만져줄게요. 뒤로 당겨서 이 위치에 딱 맞춰서 로케이션 키값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스폰도 이때 활성화되게 키값을 맞춰주는 거죠. 딱 이때 나오라고 그쵸? 맞춰서 터치게. 자, 여기까지 됐고요. 얘도 스폰 헤드를 꺼줍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발사체 날아오는 거 발사체 날아오는 두 번째도 하이드를 해줍니다. 이 하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려요. 어떤 게 두 번째고 어떤 게 세 번째인지. 자, 여기 눈을 감게 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딱
맞았고, 세 번째는 요때쯤이죠. 그쵸? 맞았고. 딱 맞네요. 그쵸? 딱, 딱. 조금 늦게 맞아도 될 거예요. 늦게 터져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동시에 터지면 히트가 타닥, 타닥 그런 타이밍의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고 그냥 탁 해서 두 개가 동시에 터지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2타와 3타가 좀 구분돼서 보여주려면 간극을 좀 줘야 되니까 1프레임이라도 얘는 이때쯤 터지게 하겠습니다. 이때쯤. 얘의 이름도 얘는 이제 세 번째니까 03번 발사체 이름 바꿔주고요. 자, 로케이션 정보에서 얘는 여기서 터지는데 여기쯤에서 터지기로 했으니까 키값을 먼저 줍니다. 여기죠. 키값. 위치 정보의 키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로 디액티브 키도 땡겨줍니다. 자, 여기서는 위치 정보만 땡겼지 각도 정보는 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치 정보는 지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각도도 땡겨줄게요. 얘는 만질 필요 없이 그냥 땡기기만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만져야 될 거는 그래프. 그래프로 가서 로케이션 부분. 자, 완만하게 굽어진 이 곡선을 펴줍니다. 끝부분만. 자, 이 곡선의 의미는 자, 여기 보면 키값이 여기서 시작해서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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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여기서 나와서 느려졌다가 여기서 빨리 가는 그 타이밍이잖아요. 이 키값의 의미가. 근데 이 키값을 만지지 않으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팍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따다다다다다다 여기서 더 느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렇게 나와서 탁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위해서 처음에는 완만하게 가다가 끝에 가서는 펴주는 거죠. 직선으로. 네. 됐고 얘도 이때쯤에 이제 눈을 감기고요. 자, 이거는 하이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금 하이드가 되어 있는데 다시 켜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비지빌리티에 하이드 셀렉션이 있어요. H를 눌러도 돼요. 이걸 눌러도 되고 알파벳 H를 눌러도 하이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히트. 네, 히트 여기 있죠? 히트 부분도 3번을 다시 켜야겠네요. 네. 위치를 맞춰야 되니까 이 위치에 맞춰야 되잖아요. 자, 이때 나오는데 이 위치에 이 타이밍에 나와야겠죠, 히트도. 자, 마지막 남은 게 얘네요. 얘 이름도 바꿔줍니다. 일단 133으로 당겨줄게요. 정확하게 당기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지만 키를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프로퍼티에서 타임을 직접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133.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얘도 활성화돼야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3번. 짠. 네. 그죠? 자, 그리고 위치도 발사체 위치에 맞춰줍니다.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얘를 뒤로 당긴 다음에 충분히 비슷한 위치에 겹치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비슷한 위치에 겹쳤어요. 최대한. 겹치면 그때 이제 위치 키값을 눌러줍니다. 됐죠? 이때 터지는 거죠. 자,
발사체의 타이밍하고 히트 타이밍을 맞춰줬어요. 자, 이제 나머지 애들을 다 켜줍니다. 여기서 꺼줬잖아요. 자, 히트는 스폰 키를 다시 켜주고, 이 트랙의 순번도 좀 바꿔줘야겠네. 얘가 1번이 돼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얘네 1번과 2번을 눈을 켜줍니다. 나오게. 따닥. 자, G주모 G 버튼을 눌러서 한번 볼게요. G주모를 숨긴 다음에 딱, 따닥. 됐죠? 따닥. 이왕이면 이게 더 잘 보이게 하려면 겹쳐 있으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위치 정보를 조금 더 바꿔줄게요. 마지막에 위치 정보. 터지는 게 여기서 터지면 좋을 것 같아요. 궤적도 좀 바꿔주는 거죠. 다시 기즈모 알파벳 G를 눌러서 기즈모가 나오게 한 다음에요. 얘 마지막에 위치 정보를 이렇게 당겨주겠습니다. 이쪽 정도로. 그리고 각도를 살짝 적에 더 가깝게 바라보도록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둘 다 키값을 주는 거예요. 로케이션, 로테이션 이렇게. 그래야 둘 다 키값이 먹으니까요. 자, 이만큼 당겨준 만큼 얘도 이제 당겨줘야겠죠. 히트도요. 3번 히트도 위치값을 더블 키를 눌러야 위치 정보를 이동할 수 있어요. 이쪽까지 겹쳐지게 당겨줍니다. 가까이서 볼게요. 짠, 짠. 네, 당겨졌죠? 완전히 딱 맞을 필요는 없어요. 완전히 딱 맞게 하려면 그냥 키값 정보를 이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붙여넣기 해서 하는데 딱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키값을 한번 주고 다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기즈모 G를 눌러서 제대로 딱, 딱, 딱. 네, 이제 좀 히트 타격감이 분리가 되죠. 네, 내가 이 발사체가 약속한 것처럼 한 곳에서 그냥 휘두르면 터지는 게 아니라 좀 위치 정보를 바꿔서 랜덤하게 터지는 형태로 넣어주는 거죠. 위치에 딱 맞죠 이제? 합이 딱 맞습니다 이제. 타이밍에 합이 딱 맞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법사가 쏜 발사체가 한번 날아가서 사라지는 효과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모두 저장합니다. 시퀀스 저장하고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세이브 올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0프레임으로 가서 지금 아이들 키가 조금 0프레임에 못 미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대해서 0프레임에 시작하고 얘는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이어서 이 검기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